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보호원 MC 강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내용은요, 바로 폰트 저작권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변호사님 모시고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재준 변호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분께서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고 계신 분이에요. 블로그를 꾸미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이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무료 폰트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중이신데 이 폰트를 만든 저작권자가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아마 이런 내용 증명 받으신 분도 상당히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전화든 뭐 회사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또 이런 업무만 전문적으로 대행을 해주는 법무법인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맞아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 무료 폰트라고 써져 있으면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공짜구나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운로드 받으려면 돈을 결제를 해야 유료로 다운로드가 되는 경우는 다 돈을 결제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다운로드 자체는 무료로 되는데 보통 뭐 다른 백신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무료로 많이 배포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폰트도 그럴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폰트는 그 폰트 저작권자가 자기 이용 약관이나 그 라이센스 계약 같은 데다가 그렇게 써놓거든요. 이 폰트는 상업적 용도는 안 됨, 뭐 비영리 목적으로는 가능함,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걸어놔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썼는데, 그냥 집에서 그냥 혼자서 쓸 때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결과물을 회사에다 제출한다던가 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폰트 부분이 좀 문제가 돼서 이용 약관이나 뭐 이용 허락 범위 이런 걸 사실 사전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무료라고 해놓고 이용 약관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쓰고 있는데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기업용이나 이런 데서 회사에서 쓰는 경우는 유료로 전환하겠다라고 이제 라이센스 정책을 바꾸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회사에서도 무료고 뭐 제한이 걸려있지 않으니까 이용 약관 같은 거 확인도 제한 안 걸려있으니까 막 썼단 말이에요.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몇 월 며칠 이후로는 이 폰트로 제작된 그 결과물들은 전부 다 동의를 받으시거나 정품 구매를 하셔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분쟁이 많이 생기죠. 그럼 이용 약관을 꼭 확인을 하고 사용을 하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뀌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용 약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료다라고 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무료다 해서 무료니까 내 맘대로 다 써도 되나 보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여긴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예요. 다운로드가 무료인 것과 예, 맞습니다. 사용이 무료인 것과는 잘 좀 다른 구분해서 문제죠. 예, 다른 문제죠. 사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인데요. 이분 역시 MS 오피스, 아래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구입을 하셨다고 해요. 정품 구입해서 설치를 했고 이 프로그램에 함께 제공되는 폰트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폰트를 개발한 저작권자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맞나요? 하셨네요. 네, 이 부분은 이분 더 억울하실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심지어 어둠의 경로로 다운받아 쓴 것도 네, 아니고, 돈을 주고. 예,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수십만 원을 주고 쓰고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번들로 쭉 들어가 있는 글자체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폰트인데.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엔 글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그쵸. MS 오피스나 아래 한글을 설치를 했을 때 자동으로 설치가 돼서 글꼴을 딱 누르면 쭉 뜨잖아요. 뭐 굴림체, 예, 무슨 체. 변고리 예, 이런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폰트죠. 그래서 그거는 많은 분들이 MS 오피스나 아래 한글을 만든 회사에서 당연히 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외부 폰트 업체에서 그 MS 오피스나 아래 한글에다가 자기네 거를 이제 탑재하도록 둘이 이제 라이센스 계약을 사실은 맺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런 계약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폰트를 만드신 폰트 저작 회사나 뭐 저작권자랑 우리 일반 이용자들이 그 계약 관계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개별 무슨 체가 있는데 각 개별 그 글자체별로 계약을 맺어서 허락을 맡은 사실은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타인의 저작물을 그냥 마음대로 쓴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원까지 갔었어요. 굉장히 어렵네요. 예, 그래서 법원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그건 맞다. 폰트 저작권자랑 개별 이용자 사이에서 이용 허락을 한 사실은 없기 때문에 뭐 침해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MS 오피스나 아레아 한글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 회사 있잖아요. 거기다가 라이센스를 줬다면 이 아레아 한글이나 MS 오피스를 쓰는 이용자들도 그 폰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를 그렇게 한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동의했다. 명시적이진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동의. 명시적으로 동의한 걸로 봐서 이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라고 한 판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자님 의견 주신 부분, 그 질문 주신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다행이네요. 되겠죠. 네, 이 정도는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넘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또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광고업자에게 일을 맡겨서 결과물만 사용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업자가 다른 사람의 폰트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결과물을 사용하고 있는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이게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광고물 제작 업체들 있죠. 뭐 간판이라든지 뭐 메뉴판이라든지 기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소비자로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거기 메뉴판 주세요 쓰지만 거기에 생각해 보시면 사진, 글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사진 저작권 문제도 있고 폰트 저작권 문제도 있는데 사실 식당을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업체에다 맡겨서 우리 메뉴 이거니까 가격 얼마고 뭐 그냥 이렇게 메뉴판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지 뭐 일일이 무슨 폰트에 뭐 글자체는 뭐 크기는 그쵸. 얼마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실제로 그 광고물을 제작하신 분들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정품을 구입해서 쓰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라 그분들 책임이 맞아요.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광고주 되시는 분, 뭐 그런 물건을 만들어 달라고 제작 의뢰를 하신 분이든 그 광고주가 되시는 분이 그 광고 업체 그걸 제작하는 업체를 완전 지휘 감독하고 있고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다 알면서 허락을 매번 해주고 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면 같이 이제 공범이라고 하죠. 그렇겠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분들은 보통 업체에다 맡기면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지 그거를 그렇죠. 뭐 내가 그 저작권 있는 줄 그렇죠. 그 툴 자체도 없는데요. 없으니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본인이 좀 규모가 있게 하고 그런 광고물들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지휘 감독을 하시는 분 입장이라면은 그 뭐 하청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업체에서 정품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음으로 정품 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를 제가 가입해서 활동 중인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 문제가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프로그램은 일단 자기가 정품으로 사신 것 같고 대신 이 시리얼 번호를 뭐 카페나 다른 그 인터넷상에 올려서 공유를 하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요? 어때요? 네, 아마 그 질문자분께서는 정품을 구매를 하셨고 그 정품을 구매를 하시면 그 실행을 할 때 실행 파일을 이제 설치를 할 때 그 제품 고유의 이제 시리얼 번호를 넣으면 정품인 게 인증이 돼서 그 컴퓨터에 이제 실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이제 깔리도록 되잖아요. 근데 그 시리얼 번호와 함께 그 정품 CD에 있는 실행 파일을 같이 올려서 불법 유통시키는 구조가 굉장히 이제 비일비재했죠.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시리얼 번호가 뭐 무슨 시리얼 번호 자체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시리얼 번호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시리얼 번호와 정품 파일이 합쳐지게 되면 굉장히 파급력이 크겠죠. 그렇죠. 그 불법 비싼 다운로드인 거죠. 그렇죠. 불법 다운로드고 불법으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수십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그렇게 쓰는 거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시리얼 번호를 올리기만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느냐가 예전에 법원에서 문제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시리얼 번호 그 자체는 그 해당 소프트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 해당 소프트웨어가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보호 조치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 값에 불과하지 이거 자체를 뭐 창작물이다 뭐다 해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1년도에 법이 생기면서 이렇게 기술적 조치, 기술적 보호 조치 이런 것들을 무력화하는 어떤 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신설됐거든요. 그러니까 시리얼 번호를 막 유통시켜가지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시리얼 번호만 갖고 있으면 그냥 막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파일을 따로 찾아서 받으면 이 시리얼 번호만 넣으면 그냥 그렇게 다운로드가 될 수 되는 있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리지 않으시는 게 사실 그럼요. 그냥 왜 올리겠어요? 그거를 뭐 이유가 있을 그럼요. 거잖아요. 그 자기가. 목적이죠. 어둠의 경로로 사용하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그냥 배포하는 거니까. 뭐 아무 이유 없이 어둠의 경로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천사같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천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걸 올리실 땐 어쨌든 자기 블로그든 무슨 사이트든 예, 유저가 예, 이용자 수가 증가되도록 하는 그 그쵸. 뒷단의 목적이 있어서 문제가 당연히 됩니다. 이런 거는 2011년에 법이 개정됐다고 예. 하셨는데 막아주는 게 상식적으로도 말이 되지 예, 않나 맞죠.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폰트 저작권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우리 생활과 이 저작권이 밀접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디 식당 가서 메뉴판을 보고 시킬 때 이 폰트가 저작권에 어떤 그런 저촉되지 않는 폰트를 사용해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잖아요, 사실. 네. 그런데 굉장히 보면 우리 생활에 밀접한 게 이 저작권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변호사님.